얘들은 몰라요.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 여기 왔지. 와서 보니까 어떻다?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없는데요? 이 산이 아닌가? 처음엔 이 산이 아닌가 해서 야, 이 산이냐? 야,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언덕에서 내려다 보니까 자기들 본진이 박살이 나고 있죠. 자기들 본진이. 커뮤니티 센터 이사 갔잖아 지금. 아까 여기 스캔 뿌렸을 때 있었는데 놀래서 이 뒷선으로 오던 애들이 돌진에 내려옵니다. 다시 돌진에 내려와요. 그러니까 얘네 우에스기 겐신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빨리 처치하고 욜로 쬐어야 되는데 이거 박살내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재미를 보다가 나중에 얘네가 늦게라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번에 똥꼬 찔리죠. 그래서 저 타고 재미 보다가 뒤에서 오니까 아우 등 뒤가 따가운 거잖아. 등 뒤에 발업질럿들이 다시 내 등 뒤에서 찌르고 있으니까 여기서 거꾸로 발리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발려서 그대로 욜로 도망가요. 그대로 우에스기 그대로 도망갑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용이 호랑이 잡다가 뒤에 오는 거에 똥꼬 찔려서 자 그대로 도망가서 결론은 누가 이겼냐? 뭐 비겼죠. 이거 뭐 비긴 건데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내가 이겼다. 왜냐? 파란색 도망갔잖아. 쟤네 튀었다. 쟤네 튀었다. 이거 튀었잖아. 이거 우리 거잖아. 이제 피웠잖아. 여기 폈다. 이게 우리 거다. 이거 튀었다.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재미는 우리가 봤잖아. 재미는 멀티 하나 줬지만 병력 다 날리고 커맨드 날리고 지금 온 거다. 그래서 둘이 자기가 서로 이겼다고 이 엄풀합니다. 입으로. 참고로 이게 뭐 4번인가 5번 중에서 4차 전투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뭐 용과 호랑이의 싸움은 뭐 비겼다. 뭐 재밌는 파란색이 봤지만은 실리는 빨간색이 챙겼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둘이 뭐 이렇게 엄풀을 해요. 이게 다케다 신겐의 카하나카지마 전투인데, 자 그러면 돌아와서 이마가를 잠깐 얘기 드리면 이거 이마가거든요. 얘네들 왜가 중요하냐? 잘 보시면 사실상 이 소설의 주인공은 오다 노부나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근데 얘들이 보면 다 여기 있잖아. 근데 여기에 패자는 짱은 누구였냐? 오다 가문이 물론 세긴 했는데 만만치 않은 가문이 있었어요. 그게 이마가와 가문입니다. 여기에 사실상 힘이 가장 센 아저씨. 왜냐면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오다 노부나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어. 이게 한 20년 정도? 거의 한 삼촌 정도 뻘 되는 아저씨인데, 그래갖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렸을 때 이마가와가 이제 인질로 갑니다. 이마가와가 인질로 들어가서 있는데, 이마가와가 가만히 보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또라이거든? 제가 보니까 또라이 같아. 이마가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는 정통의 이게 얘잖아요. 전통의 건데 오다는 하는 꼴을 보니까 이게 또라이. 진짜 책을 보면은 또라이 맞아요. 자, 상또라이 맞죠. 이 오다 노부나가가 얼마나 또라이 짓을 했는지 책에 많이 나옵니다. 아빠 제사 지낼 때 업고 가죠. 뭐 엎어놓고 그딴 거 안 지낸다고 가고 게다가 이때 오다 노부나가가 20대였어요. 20대 20몇 살이야. 아직 어려. 또라이야. 그러면은 이거 내 거? 이렇게 생각하면 내 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오, it's mine. 오, is it mine? 이러면서 쳐들어갑니다.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참지 못하고 약해 보인다. 야, 저기가 구멍입니까? Is this hole? 이러면서 쳐들어가는데, 그게 유명한 그 오케하자마 전투라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쳐들어가요. 이게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오다 노부나가를 물로 보고 쳐들어가는 오케하자마 전투란 걸 하는데, 이 전투가 왜 유명하냐? 이걸로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의 이름을 알립니다. 이때 오다 노부나가가 이마가와가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한 말이 있대요. 이게 뭐 나중에 소설 같은 건지 몰라도 덧없는 꿈 같지만 한 번 삶을 얻었으면은 죽지 않을 자가 어디 있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나갔다고 합니다. 나갔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자, 그럼 이 전투를 봅시다. 빨간색이 이마가와고요. 파란색이 오다입니다. 이마가와가 병력적으로 훨씬 유리했어요. 빨간색이 이렇게 지금 쳐들어가는 거야. 지금 쭉 쳐들어가서 다 먹었어. 여기까지 먹었잖아. 오다는 여기고, 오다는 여긴데 이겨서 여기까지 다 먹고 쳐들어갔어요. 쭉 앞으로. 오다가 여기 있으니까 이마가와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자기들 지금 휘하에 있는 장수들이 앞선을 쫙 먹어놨잖아. 얼마나 기분이 좋아. 끝났다. 자기는 맨 후방에 있잖아요. 여기 자기는 맨 후방에 있고 앞선에 보낸 병력들이 쭉 있으니까 끝났네 이러고 있는데, 앞에 본진은 여러분 스타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본병력이 앞으로 나가면은 어디가 비어요? 어디가 빕니까? 뭐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한 인구수 150 찍어서 적본진에 보냈어. 마린 메딕 병사를 보냈어. 그럼 어디가 털려요? 빈집털이 당하죠. 빈집털이 나가잖아. 저글링이 뛰어온단 말이야. 갑자기 저글링이 한 2부대가 뛰어오잖아. SCV하고 말이 몇 마리 없는데 나갔는데, 당연히
이거 보이죠? 파란색 이거 제가 건 거 아니거든요. 이거 오다입니다. 이게 앞에 보시면 오다 노부나가. 여기 상대 안 하죠. 본집 드랍 갑니다. 본집 드랍. 본집 드랍을 이렇게 가서 갑자기 텅 비어있는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앞에 등장하는 거죠. 짜잔! 내가 그리웠니? 미스 윌리 미스미 이러면서 등장을 하죠. 오다 노부나가가 내가 그리웠니? 이러면서 그리웠긴 뭘 그리워. 안 그리웠는데 이 한 방에 이마가와가 목이 날아가요. 목이 잘립니다. 여기서 그냥 패배한 게 아니라 이게 잘려. 이게 잘려서 이 한 방에 이게 나가니까 야 본진 털리면 뭐 미래가 없잖아. 본진 털렸어. 목이 잘렸어. 본진 드랍 한 방에 이거 목이 잘려서 이마가가 이 한 방에 굿바이 마일러 지금까지 행복했다 날아갑니다. 쳐들어왔다가 5단에 쳐들어왔다가 거의 멸문을 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결과 뭐 어떻게 돼? 이렇게 됩니다. 신장의 망 천상기죠. 자 170에 정치 62밖에 그러니까 죽었지. 자 그러니까 죽고 왜 이렇게 어리냐 이거. 이건 아닌데 가로인데 왜 18세야 이거. 하여튼 뭐 여기서 참수한다 누릅니다. 참수한다 이거 등용한다 안 눌렀어요. 참수한다 눌러서 매력은 높네. 지모가 이 모양이니까 자 참수한다 눌러서 여기 이마가가 자 골로 갑니다. 자 골로 가요. 왜 노블이 되지? 하여튼 이렇게 돼서 이 능력치도 뭐 별로 크기 전에 이게 그 경험치가 쌓이면 능력치가 오르죠. 자 골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마가가 골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여행 가시면은 이게 도쿄 부근이기 때문에 도쿄 부근에 여행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요런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묘라고 해요. 묘. 여기에다가 목을 베서 묻었다. 목을 베서 묻었다라는 데가 있대요. 뭐 이 시체를 닦았다라는 곳도 있고 무슨 고원 같은 데 있답니다. 그때 이마가와가 오다 쳐들어갔다가 한 방에 목이 잘린 곳입니다. 목이 잘린 곳이고 자 이 상황이 돼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됐냐. 여기서 이마가와가 없어지고 오다 노부나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참고로 이마가와의 그 부하로 참전을 해요. 참전을 했는데 오다가 이기니까 슬며시 도망가서 자기 땅을 차지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이름이 드디어 처음으로 조그맣게 등장을 하죠. 오다도 비교적 세력이 좀 좋아지고 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이게 이마가와가 망하고 그 오다가 등장을 하고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일본 역사 전면에 드러나게 된 사건이죠. 자, 그 사건 이후로 그럼 이쪽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케다와 우에스기 겐신이 팍 터지게 싸우고 있고 여기 이마가와가 오다 쳤다가 박살나고 오다가 도쿠가와가 여기 세력을 좀 키우고 있고 지금 이쪽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 자 그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핵심 지역은 여기랬잖아요. 교토. 일본의 당시의 수도 여기가 문제거든. 당시에 쇼군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있는 상태예요. 지금 있는 상태인데 아까 전에 그 온인한 때문에 세력이 확 죽어있잖아. 세력이 죽어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나름대로 피 터지는 지금 정치질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당시 쇼군이 힘이 약하니까 여기 있던 애들이 요 쇼군을 좀 어떻게 구워 삶아서 뭘 해보려고 박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터졌냐? 미요시 나가요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요시 나가요시가 여기 있는 아저씨인데요. 미요시 지방에 있던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쇼군의 목을 날립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에이로쿠의 변이라 그러는데 이게 당시 쇼군의 가계도입니다. 당시 쇼군의 가계도가 쭉 있는데 여기 보이는 요시테루라는 요 13번째 쇼군의 목이 날아가요. 자기가 쳐들어가서 요시테루라는 요 쇼군의 목을 날립니다. 지량 높고 정치 장난 아니죠. 쇼군의 목을 날리고 호수아비 쇼군을 세우면서 사실상 자기가 일본의 거의 1인자급에 올라갑니다. 천하인이라고 1인자급에 목을 날리면서. 근데 이때 그 일본 전국 시대를 쭉 보다 보면은 물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아까 어떤 분이 말했듯이 누가 또 와서 뭐가 그 했고 뭐가 났고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나오는데 그 이제 자세한 거는 건너뛰고 그냥 그렇다 대충 흐름이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미요시 나가요시가 이제 그래서 흔적을 잡는데 이때 문제가 뭐였냐? 저 얘기 해달라고 이 얘기 잠깐 딴 데만 세면은 저때 아까 여러분들이 좀 얘기하시는데 저때 쇼군이 요슈테루라는 쇼군이 누구였냐면은 검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검호. 이때 당시에는 검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때 당시에 누가 등장하는 때냐면은 이게 어느 시대냐? 누가 등장하는 시대냐면 이 사람이 등장하는 시대예요. 좀 있으면 등장합니다. 30년대에 등장을 해요. 1500년 초에 30년대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시대예요. 이 사람들이. 자, 누군지 아시죠? 60번싸와 60번을 이겼다는 1대1의 최강자라는 미야모토 무사시가 등장하는 시기예요. 전국시대. 소드마스터들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조금 나중에 거의 금방이야. 1530년대이기 때문에 이 아저씨도 등장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검의 시대였기 때문에 아까 죽은 그 쇼군이라는 사람도 검으로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을 치러 오니까 이 사람이 자기네 갖고 있던 보검으로 그렇게 잘 싸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보검으로 엄청나게 많은 적군과 싸우다가 결국 힘이 딸려서 죽었는데 그 휘둘렀다는 검 중에 하나가 미카지키 무네치카라고 이름이 있는데 요게 일본의 국보랍니다. 국보. 요게 나중에 요 검이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의 이제 보검이 돼서 쭉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때요. 저는 보진 못했지만 일본의 국보급 칼이라는 국보급 칼. 등에 꼽아놓고 저걸 이렇게 해서 막 했다는 자 이게 그 무려 쇼군도 우리로 치면 대통령도 검성이었다. 검호 대통령도 저런 칼을 휘두르는 무시무시한 나라였던 거지. 대통령도 야, 대통령이 지금 뭐 저 칼을 휘둘러서 뭐 수십 명의 적을 베어 넘겼다는 믿거나 말거나 썰이 있는 그래서 그 대통령이 휘둘렀던 칼이 국보가 된 나라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참고로 미야모토 무사시의 이 그림 말고 초상화라고 얘기되는 인터넷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 그러는데 비슷한가? 좀 뭐가 좀 없어 보이는 거는 착각일 겁니다. 뭐가 조금 없어 보이시는 거는 아마 싸우다가 이렇게 면도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렇게 그 만화에 보시면은 이분 등장하죠. 야규 셰키슈사이 뭐 이런 분이 이런 아저씨가 등장하는데 이건 뒤에는 이제 몇 대 당주 이름이고 이 야규 갑니다. 이게 당시에 그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오다 뭐 이런 쇼군들에게 검을 가르쳐 주던 그 유명한 가예요. 유명한 가. 실제로 있었던 유명한 가입니다. 베가본드죠. 이 아저씨도 등장하죠. 가장 이 베가본드에서 가장 인상적인 아저씨. 이 아저씨 이름이 뭘까요? 가장 인상적인 아저씨. 손가락 잘리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토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토사이. 이 아저씨는 이 야규 이런 분은 진짜 무슨 가문이에요. 나중에 다이묘가 돼요. 이 야규가가 지방 호족가 거의 영주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지는 거고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 한 명으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자세한 기록이 잘 없다 그래요. 내가 왜 이건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천황이란다. 요시테루가 이걸 휘두르다가 결국에는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에이로쿠의 변이고요. 아까도 보였지만 미요시 나가요시가 거의 실권을 잡죠. 근데 일본의 이때 전국시대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일본의 전국시대의 어떤 패자,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힘이 센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많은데 뭐가 안타깝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죽어요. 다이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늙어 죽어. 무슨 갑자기 쓰러져 죽고 뭐 심장마비 걸리고 그냥 칼로 죽어서 싸워 죽은 것도 아니라 무슨 뭐 넘어져 죽고 뭐 그래요. 희한해. 뭐 이렇게 걔네는 급사가 많어. 미요시 나가요시가 조금 있다가 사망합니다. 전지형으로 사망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죽어요. 대부분 보다 보면은 그냥 다이해. 옛날에 다 빨리 죽어서 그런가? 조금 있으면 다이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도 조금 있다가 다이해요. 이 아저씨가 다이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아저씨가 다이하니까 아까 그 처음 지도로 돌아가서 자, 이 지도에서 여기는 여전히 싸우고 있고 박터지게 이제 오다와 도쿠가와가 나름 여기서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서 그런 변사가 일어났는데 그 당시 1인자가 죽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다 노부나가가 일로 모든 다이묘들이 바라는 교토 진출을 합니다. 교토 진출해요. 교토로 가서 내가 천하를 먹겠다. 어이쿠 죽었네. 어이쿠 웰컴 하면서 들어갑니다. 이때만 해도 여기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던 오다이기 때문에 세력이 강성했어요. 그래서 교토로 들어갑니다. 교토로 들어가서 자기가 실권을 잡는데 싸우죠. 물론 여기 있던 애들하고 싸우는데 박살을 내죠. 유명한 애들이 나오냐면은 이때 오다 사천왕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애들부터 몇 명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따 나중에도 나와요. 이 아저씨는 시바타 가스이라고 있습니다. 시바타 가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삼국지로 치면은 마초 황충 이런 느낌. 황충 이게 오다 노부나가의 제1맹장 정도 되는 아저씨예요. 사실상 2인자 뭐 참모총장 정도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무력 엄청 높죠. 시바타 가스이. 그리고 당연히 조금 이따 등장하지만 하시바 히데요시 거의 주인공급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는 하시바 히데요시. 그리고 딴 걸로 나중에 유명해진 아케치 미스히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많은데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 나중에 딴 걸로 유명해진 아케치 미스히데가 등장해요. 사천왕이라서 더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원숭이, 맹장, 귀신 이거는 뭐 도광이라 그러는데 얘는 누구다? 통수왕. 아케치 미스히데가 일본 역사의 통수왕입니다. 통수왕. 이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얘가
서양의 브루투스죠. 브루투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통수왕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 중에 가장 유명합니다. 딴 걸로 유명해져. 딴 걸로 유명해진 일본 역사의 가장 충격적인 그런 장면을, 정말 가장 충격적인 거 하나 뽑아라 그러면 아마 그게 뽑힐 것 같은데, 그거를 만들어낸 통수왕 아케치 미쓰히데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얘네들을 이끌고 교토로 진격을 해요. 당연히 연전연승을 하죠. 연전연승을 해서 교토에 도달을 했는데, 이때 또 유명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있던 히사이네라는 애가 있었는데 뭐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얘가 얘한테 쳐들어가면서 오다가 하나 얘기를 해요. 이게 나오죠, 만화에도. 히라구모의 차냄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얘네가 이런 보물을 갖고 있었대. 차냄비가 보물이래. 이게 왜 보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물이랍니다. 이 보물을 주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래요. 도기. 이걸 주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길 쳐들어가면서 거기를 지키던 다이묘 같은 애한테. 근데 걔가 이거를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려서 당연히 죽습니다. 요거를 안 주려다가 골로 갔다. 물론 이거를 줬다고 뭐 살려줄지 모르겠는데 안 주고 골로 그냥 죽습니다. 깨트려버려. 폭사했다 그러죠. 그래, 폭사했는데 이거 부셔버립니다. 야, 이게 지금까지 남아있었으면은 일본 보물 중에 보물이 될 수 있었는데, 이거 안 줬어요. 이게 진짜 보물 중에 보물이 될 수 있었는데, 이거 안 줘갖고, 참고로 나중에 얘네가 그래도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하고, 이건 아직도 남아있답니다. 또 다른 보물을 오다한테 바치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라는 그게 있는데, 이게 또 쯔쿠모가스라고 보물이랍니다. 이게 뭐 보물이랍니다. 보물이라니까 보물인갑지. 뭐 좋은 게 들어있겠죠. 이게 그 신장의 야망 같은 거 하면은, 이거 착용하면은 지력 플러스 20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지력 플러스 20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최고의 보물 쯔쿠모가스. 여기서 있으면은 보물, 누구 죽이면 보물 줘요. 그게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나중에 그 신장의 야망 하실 때 이 쯔쿠모가스 나오면서 누굴 잡으니까 이걸 줬는데, 이거 뭐야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걸 줘 이러면 안 돼요. 최고의 보물입니다. 최고의 보물. 자, 힐링 포션이죠. 힐링 포션. 자, 이런 거 줍니다. 요런 보물을 얻어요. 오다가 아까 그 칼도 얻고. 자, 그래서 오다가 교토를 진격해서 드디어 일본의 중심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근데 일본의 중심에 오다 노부나가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겠어요? 당연히 얘가 여기에 들어왔단 말이야. 이렇게가 지금 오다의 지금 세력권이 됐죠. 견제가 들어오죠. 이런 데 있는 애들이 자기들끼리 놀고 있다가 갑자기 쇼군에 있는데 오다가 들어오더니 기존에 있던 쇼군을 내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애를 쇼군으로 내세워요. 그래서 허수아비 쇼군을 앞에 내세우고 자기가 실정자가 되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쇼군마저도 오다 노부나가를 싫어해요. 자기를 당연히 언제 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걔네가 그 쇼군이 사방에다가 파발을 돌립니다. 나를 도와서 오다를 치자. 그래서 이렇게 오다 포위망이라고 그러는데, 오다 노부나가의 포위망이 형성돼요. 이거 그 시나리오에 있죠. 신장의 야망을 하다 보면은 오다 포위망이라고 그 중간에 그 시나리오 있어요. 아마 세 번째나 두 번째 시나리오 정도 될 거예요. 오다 노부나가 포위망이라고 나와요. 그게 이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 오다 입장에서는 사방의 적이야. 사방의 적인데, 그죠? 지금 제가 그 다케우치 유코님 말씀한 대로 사방의 적이어서 안 그래도 힘겨운데 여기서 종교 전쟁이 터집니다. 혼노지 편 말고 그 전에 종교전쟁. 어디서 많이 보셨죠? 신장의 야망을 한 사람이라면은 알 수 있는 우리 스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본원사가가 들고 일어나요. 혼간지죠. 혼간지라고 하는 본원사 이 머리 없는 분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뭐라고 들고 일어나냐? 오다 노부나가는 불교의 적이다. 그래, 불심으로 대동단결. 오다를 물리치자. 이때 당시에 이 본원사가는 마리 스님이지 다이묘죠. 다이묘. 병력도 있고 뭐 돈도 많고 마리 스님인 거지. 십자군이죠. 십자군. 거의 십자군 같은 뭐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얘네하고 또 팍터지게 싸웁니다. 오다가 팍터지게 싸우는데 얘네는 종교기 때문에 어쨌건 이게 쉽게 없애기도 힘들어. 누구 하나 죽인다고 이게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갖고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이 홍간지의 가장 대장이 됐던 켄요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요렇게 생긴 그 자기네들 요새에서 머물러 있다가 오다 노부나가의 공격을 받아요. 이게 홍간지사라 그러는데 이름이 이시야마 홍간지네. 이시야마 홍간지라는 절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오다가 쳐들어와서 여기를 싹 밀어버립니다. 싹 밀어버려요. 스님들 저리 가 하고 싹 밀어버립니다. 싹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성을 지어요. 이게 뭘까? 어떤 성을 짓냐면은 요 성을 지어요.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 가면 가장 많이 보는 성이죠. 가장 많이 보는 성이에요. 참고로 이 성은 나중에 다시 졌어요. 부서져갖고. 요즘 성은 저거 다 콘크리트를 졌다 그러는데 안에 엘리베이터도 있다며. 오사카 성입니다. 오사카 성. 말이 오사카 성이지 그 옛날에 지은 게 아니라
그걸 뭐 복구했다 그러지 훨씬 더 크게 복구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나중에 그러니까 히데요시의 본성이 되죠. 히데요시의 본성이 되는데 그걸 떠나서 여기서 그 하다가 홍간지를 결국에는 이 종교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승리로 이끌고 그걸 승리로 해봤자 지금 사방의 적이니까 여기서도 싸워야 되고 여기서도 싸워야 되고 여기서도 싸워야 되고 여기서도 싸워야 돼. 자 이렇게 막 엄청나게 지금 싸워야 되는데 제일 처음 누굴 쳐들어갔냐? 여길 쳐들어갑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얘네 둘이 힘을 합쳐서 오다한테 개기는데요. 당연히 박살이 나죠. 얘네를 박살을 내요. 이 전투도 유명한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시간은 오래 걸리니까 둘이 힘을 합쳐서 파란색한테 개겼다가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쓱 밀려요. 둘이 힘을 합쳐서 쳐도 안 되죠. 쓱 밀려서 여기가 밀리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단 말이야. 이거를 밀고 이쪽하고도 싸야 되니까 힘을 이쪽에 주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 그래도 이 신장의 야망에서 좀 허접한 쪽에 좀 속하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누가 이 모습을 참지 못하고 드디어 움직입니다. 얘네들이 움직여. 다케다 신겐 호랑이가 움직이죠. 여기 쇼군이 도와달라 그러니까 다케다 신겐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때가 오다의 거의 맨 처음 전쟁 이후로는 거의 최대의 위기인데 다케다 신겐이 이렇게 쳐들어가는데 여기다 가서 그렇지 얘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쳐들어가려면은 이렇게 가는 루트가 이렇게 가는 건데 중간에 누가 있어요. 중간에 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중간에 있다고.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다케다 신게 입장에서는 도쿠가와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 다케다 신게는 오직 교토에 가서 쇼군을 만나고 그죠? 예처하면 덴노도 만나서 자기가 천하인이 되겠다.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가는 건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운데 있었는데 얘네 둘이 사실 혈맹도 아니고 사실은 거의 군신 관계에 가깝거든. 오다가 군이고 이게 신에 가깝다고.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보다가 오다한테 도와달라 그래요. 근데 오다가 여기에 지금 병력이 다 가 있으니까 당장 보낼 병력이 없어서 그냥 통과시켜라. 여기로 오면은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케다 신겐이 오면은 나랑 싸울 테니까 그때 나랑 합공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아직은 젊은 나이인데 참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참았어야 되는데 이 다케다 신겐이 자기 영토를 통과하면서 성 앞을 지나가니까 못 참고 뛰어나옵니다. 그게 마카타하라 전투라고 하는데 이런 전투가 펼쳐져요. 못 참고 뛰어나온 전투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파란색 병력이 빨간색이 지나가도록 뒀으면 되는데 참지 못하고 자기네 성 앞을 지나가니까 뛰어나와요. 이 새끼들 한판 붙자. 이렇게 널찍히 서 있고 협공을 하려고 가운데 오늘 합공하겠다고 서 있는데 지금 모양을 봐도 알겠지만은 빨간색이 어떻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죠. 날카롭게. 1점 돌파를 합니다. 1점 돌파, 중앙에 1점 돌파를 당해서 파란색이 완전히 골로 가는데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싸우겠다고 나왔다가 호랑이한테 완전히 물려서 골로 갑니다. 이 박살이 돼. 중앙 돌파가 돼서 박살이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여러분들 알죠? 목숨만 부지해서 말 타고 목숨 어마어마하게 놀래고 말 타고 도망가다가 말 위에서 똥을 쌌다. 그 유명한 일화죠. 말 위에서 똥을 쌌는데 똥을 싼지도 모르고 도망갔다. 그래서 자기네 나중에 성에 돌아오니까 남들이 아니 죽은 왜 똥을 싸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게 된장이라고 했다는 썰이 있죠. 이게 된장이라고 했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똥 아닙니까? 라고 누가 얘기했더니 이 새끼가 이거 된장이야 하고 걔 입에 이거를 넣었다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썰이 있습니다. 아 진짜예요. 걔 입에다가 넣어줬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성군입니다. 성군. 아이 된장이라니까 먹어봐 하고 먹였다. 아이 이거 있는 거예요. 이겼다. 이렇게 먹였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게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먹였다고 해서 그 미소된장. 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미소를 씩 지으면서 이렇게 먹였다고 해서 이게 미소된장이 됐다는 그 믿거나 말거나 썰이 있으니까 자 이걸 믿고 어디 가서 미소된장이 그렇게 나온 거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겐이 진격을 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모습이 이랬답니다. 자기 초상화를 그리라고 했다는 게 놀래서 도망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대요. 이걸 그려놓고 나중에 이걸 보면서 내가 절대 그런 판단을 안 하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의 뭐 쓸개를 놓고 매일 핥았다는 거하고 비슷하죠. 자, 그렇게 된 게 미키타가와라 전투인데 여기서 호랑이한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박살이 나요. 박살이 나고 이 빨간색이 얘네를 박살낸 다음에 일로 들어오잖아. 일로 거칠 게 없죠. 파란색은 정면으로 부딪히면은 아직도 제 생각에는 오다가 셌을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병력이 갈렸단 말이야. 아까도 말했지만은 오다 노부나가 포위망이라고 여기 있는 애들도 전부 다 지금 얘들하고 대치하거나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렸어요. 오다의 최대 위기지. 최대 위기. 이걸 어떻게 넘겼을까?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미 똥질이고 박살났고 지금 여기서 싸우고 여기서 싸우는데 뒤에서 지금 일본 최고의 명장이라고 불리는 다케다 신겐의 대군이 쳐들어왔어. 여기서 여러분 아주 훌륭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무슨 교훈이 나오냐면은
인생은 운빨이다. 다케다가 여기 가다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은 희한하게 그냥 가다가 죽어요. 될 놈은 된다. 가다가 이쯤에서 다케다 신겐이 아니 그냥 암살 아니야. 그냥 죽습니다. 죽어요. 늙어 죽었나봐. 왜 거기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잘못 먹었나? 그냥 죽어요. 될 놈은 된다. 인생은 운이다. 가다가 죽어. 야 뭐 이게 뭐야 이거. 다 이겨놓고 가다가 죽어. 될 놈은 된다. 될 놈 되리죠. 될 놈. 가다가 죽어요. 나이도 많았긴 했지. 죽어서 당연히 얘네가 가다가 여기 돌아와요. 아 이게 뭐야. 오다 너 야 나 큰일났네 하다가 얘네가 돌아가는 거 보고 뭐 3일을 잤다 이런 설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긴장했다가 내 목이 날아갈 줄 알고 벌벌벌 떨다가 돌아갔다는 말에 다리 쭉 뻗고 3일간 뭐 늘어지게 잤다라는 뭐 말이 있을 정도로 오다 노부나가 최대 위기야. 죽어요. 아까부터 영화 카케무사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요 카케무사가 영화가 있거든요. 상이란 상은 다 받은 우리가 영모자라 그러죠. 자기 주군을 그 가짜로 내세우는 게 카케무사잖아요. 진짜 이게 다케다 신겐을 대상으로 만든 영화예요. 요게 주인공이 다케다 신겐입니다. 다케다 신겐이 죽고 대신에 대역을 하던 애가 주인공이 된다 뭐 이런 이거 되게 1980년대 영화입니다. 1980년대. 그게 카케무사고 이것 때문에 카케무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였죠. 앞에 대신 나오는 호소아비 같은 사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영모자라 그러죠. 게임에서도 많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 요 카케무사의 주인공이 다케다 신겐이에요.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다케다 신겐의 군대가 돌아오는데 이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오면 뭘 어떻게 돼? 얘네는 망할 일만 남았죠. 이제 왜 망할 일만 남았냐? 아까 전에 오다가 다케다 신겐을 그렇게 무서워했던 이유는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 병력이 나뉘었다고. 오다 도쿠가와 ieya스는 박살이 났. 내 뒤를 치니까 야 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알아 돌아가니까 얘네가 이거를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좀 나중에 얘기지만 당연히 힘을 모아서 쳐들어갑니다. 다케다 신겐도 죽었겠다. 쳐들어갑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애들이 힘을 전부 다 모아서 쳐들어가니까 다케다 신겐의 부하들도 다케다 자기 주군들이 죽었으니까 막 분열이 돼 있고 그래서 박살이 납니다. 거꾸로 박살이 나죠. 그때가 유일한 찬스였는데 쳐들어갔어야지. 그걸 쳐들어가지 못하니까 얘네가 힘을 모아서 나중에 쳐들어오니까 박살이 나요. 다케다가 여기서 멸망을 합니다. 다 목 잘려요. 할복당하고 목 잘리고 다 날아갑니다. 물론 조금 뒤에 있는 일이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다케다 가문이 이거를 쳐들어갔으면 몰랐는데 가다 되돌아오는 바람에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는 오다 노부나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군대에 의해서 다케다가가 멸망을 합니다. 목이 나가요. 일본의 최광의 군대라고 불리던 다케다 군대가 날아가는데 그 전투가 제가 미리 보여드리면 나가시노 전투, 나기시노 전투, 뭐 시라타가 무슨 전투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그 전투가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은데 어떤 전략 때문에 유명해졌냐면은 이런 전략을 썼다 그래요. 다케다 신겐 하면은 기마 부대가 유명했거든요. 말 타고 달려오는 거. 근데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가 앞에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말이 못 오게 한 다음에 뒤에서 총을 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3단 총이라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총을 쐈다는 건 확실하대요. 총으로 기병을 제압했다. 해서 얘네 다케다 신겐이 아니죠. 다케다가가 총을 쏜 오다 부대한테 지면서 박살이 나면서 다케다가가 멸망을 합니다. 그게 다케다가의 멸망이고요. 자 그렇게 돼서 오다가 지금 여기도 박살냈고 얘네도 박살냈고 그냥 무서울 게 없어. 사실상 자기한테 개길 수 있는 상대가 누가 남았냐면은 우에스기 겐신 그리고 모리 요 정도 남은 거거든요. 뭐 얘네들은 뭐 별 워낙에 멀리 있는 애들이니까 호조 정도 요 정도 남은 건데 이 정도 남으니까 얘가 어떻게 그 오다가 병력을 펼치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시바타를 귀신이라고 불린 제1장수를 우에스기 겐신 쪽에 붙입니다. 막어. 그리고 하시바 히데요시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지 나중에 이쪽 모리 쪽에 붙여요. 물론 왔다 갔다 하는데 모리 쪽에 붙이고 우리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이쪽에 호조 쪽에 붙입니다.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병력을 대응해요. 그래서 싸우는데 참고로 우에스기 겐신하고 붙었던 그 시바타 가스이에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래요. 전신이라니까 별명이. 우에스기 겐신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입니다. 요 얼굴로 많이 등장을 하죠. 요거 쓰고 나오는 거는 우에스기 겐신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 사람의 트레이드마크예요. 요게 이 사람의 트레이드마크. 스님 뭐 출신이기 때문에 요게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참고로 신장의 야망에서 무력 넘버1입니다. 키티가 아니라 요 모자가 이 사람의 트레이드마크야. 무력 넘버1이야. 올타임 넘버1. 그 신장의 야망에서는 고트입니다. 고트 고트로 나와요. 뭐 무력 거의 뭐 100, 200 만점에 뭐 190 막 이렇게 나오는 분이
150이면 130 이렇게 무력 만땅이에요. 무력 만땅. 거의 여포급 되는 애로 등장을 하는데 여자란 솔도 있죠. 여자란 솔도 있고 그런데 거의 무력 만땅이에요. 걔가 우에스의 갱신이기 때문에 시바타가 여기 얘네하고 싸우다가 여기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어요. 자기를 예로 불렀대. 전쟁의 신의 화신, 자기를 예로 불렀다는 우에스기 갱신이 비사무텐이라고 하죠. 예로 불렀다고 하는데 그럼 우에스기 갱신은 어떻게 이겼냐? 오다가 우에스기 갱신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이겼을까? 지금까지 제 이걸 들은 분이라면 일본에서는 주로 어떻게 이겼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냥 죽습니다. 좀 이따 죽어요. 뭐 이래 이거? 좀 이따 죽어. 유다이 지금 전쟁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좀 이따 죽어. 뭐만 하면 죽어. 인생은 오래 살아야 된다. 오래 살아야 된다. 이게 오래 살아야 된다가 이 일본 역사를 보면은 쭉 나오는 거죠. 오래 살아야 된다. 죽어요. 여기도 죽고 좀 있으니까 여기도 죽어. 오 이거 보소. 야 닭공짜인가? 야 닭공짜인가? 이거 그냥 죽어. 싸우다 죽어요. 전쟁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참고로 우에스기 갱신이 나중에 점령해서 있었다는 성인데 그렇게 유명 아즈마성? 아즈미성? 그렇대요. 요런 성에 뭐 가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쪽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안 갈 거야. 죽어. 야 그럼 뭐 다케다도 멸망했고 우에스기 갱신은 죽었고 야 이제는 뭐 적이 없어. 그때 당시의 지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젠 다 내 거. 도쿠가와는 자기 편이니까 사실상 내 거죠. 다 내 거. 다 내 거고 우에스기는 여기 있지만 죽었잖아. 요만큼. 모리 초속컵에 나왔는데 요 초속컵에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고 모리가 좀 세긴 한데 나중에 얘네는 요로 흡수됩니다. 자기가들이 항복해서 들어와요. 다이묘로 그냥 항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통일을 했어. 여기는 뭐 내 거지. 사실상 군신 관계인데 속국인데 남은 게 없어. 남은 게 개길 게 없잖아요. 자 개길 게 없으니까 남은 게 마지막 하나가 모리고 아이고 그러니까 모리 쪽에 군사를 보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시바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리 쪽에 보냅니다. 여기 있죠. 하시바 히데요시. 여기 시바타 가스이에 여기 있죠. 하시바 히데요시를 보내. 그 다음에 자기가 응원해주기 위해서 여기 교토에 있다가 그 옆에 있는 그 유명한 일본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절로 이동을 합니다. 그 절의 이름이 혼노지죠. 여기로 이동을 해요. 이게 오다의 운명을 가르는 혼노지 사건입니다. 혼노지의 변. 왜냐면은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여긴 당연히 자기 땅 정 가운데잖아. 누가 자기를 공격할 거야. 자기를 공격할 게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데 뭘 데려가겠어. 자기 수하 병사 뭐 200명만 데려갔다 그래. 여기서 여기 가는 건데 누가 오겠어요. 여기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누가 호위라기보다는 누가 근처에 있었냐. 아까 얘기했던 아케치 미스히데. 사실상 뭐 시바타 가스이에 이런 애들보다 더 유명한 이 사건 하나로 일본의 전국구 네임드가 되시는 바로 이분 아케치 미스히데가 여기 있어요. 얘가 누구라고? 얘가 사실상 얘죠. 똑같습니다. 브루투스 너도냐하고 똑같죠. 요 우리 시저 형 어떻게 왕 좀 돼보려고 황제 좀 돼보려고 뭐 좀 이렇게 했다가 되지도 못하죠. 되지도 못하고 요거 찍혀서 야씨 제일 사랑하는 뭐 거의 아들이었잖아. 제일 사랑하는 거에 등 찍혀서 가셨는데 황제도 못 됐잖아. 황제도 못 됐어요. 등 찍혀서 가신 다음에 이제 후손들만 잘 됐죠. 뭐야 뭐 옥타비오누스인가 뭐 쭉 후손들부터 이제 쭉쭉쭉쭉 황제가 되잖아. 똑같습니다. 서양하고 똑같이 아케치 미스히데가 여기 있던 애가 배신을 때려요. 자기 병력 13,000명이라 그러는데 10,000명 넘는 병력을 이끌고 밤에 행군을 합니다. 그 병력이 군인들이 어디로 쳐들어간지도 몰랐다 그래요. 썰에 따르면 소설을 보면은 밤에 새벽에 도착해서 보니까 절인데 혼노지야. 그때 아케치 미스히데 얘가 얘기를 했다 그러죠. 적은 혼노지에 있다. 유명한 말이죠. 적은 혼노지에 있다. 일본말로 하면은 통수를 쳤다. 적은 혼노지에 있다가 속담이랍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은 뭐 통수를 쳤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많은 썰이 있어요. 아케치 미스히데가 우리 뭐 대머리를 놀려서 열받아서 쳤다는 썰도 있고 뭐 지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썰도 있고 별별 썰이 다 있는데 도쿠가와가 뭐 사주했다 뭐 등등등등 되게 많은데 하여튼 통수를 쳐요. 적은 혼노지에 있다. 이 한마디라면서 혼노지를 13,000의 병력으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요. 혼노지가 절이었거든요. 절. 별별 썰이 다 있어요. 적은 혼노지 워낙 유명한 단어죠. 그게 통수를 쳤다라는 뜻이 되니까 혼노지가 절이었는데 불타오릅니다. 불타오르고 오다 노부나가가 밖을 보니까 아케치 미스히데의 군대 마크가 보이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들어가서 자살을 했다 그러는데 시체가 발견이 안 됐다고 하죠.
혼노지가 불타면서 여기서 오다 노부나가가 사망을 하고 그와 함께 얘도 죽습니다. 희한해. 오다 노부나가의 시종인데 모리 란마루라고 있어요. 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얘는 항상 이렇게 여자스럽게 남자인데 17살에 죽어요. 17살. 얘들 이렇게 뭐 게임 같은 데 보면은 모리 란마루라고 이렇게 이게 여성스럽게 이렇게 이게 남자 이렇게 모리 란마루 이게 남자인데 참고로 얘가 오다 노부나가가 줬다는 뭐 엄청난 보물 단검을 갖고 있어요. 이름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도 일본에 내려져 옵니다. 이 모리 란마루가 들고 죽었다는 일본에 뭐 오다가 줬다는 아주 일본의 국보급 보물급 단검이 있는데 신장에 야망하다 보면은 보물로 나옵니다. 무력 한 15, 뭐 10 뭐 이 정도 주는 단검이 있어요. 그게 모리 란마루가 들고 죽은 단검인데 사실 이렇게 여자로 뭐 등장을 하는데 자, 혼노지의 변이 그래서 아케치 미쓰히데가 여기서 배신을 하면서 일본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거의 시저가 죽은 거하고 똑같죠. 일본을 거의 통일했던 오다 노부나가가 하루아침에 자기 영토 가운데서 배신자에 의해서 등을 찔려서 죽어요. 참고로 얘가 오다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병력을 그대로 이끌고 가서 오다의 장자 그때만 해도 오다 후계자로 돼 있었던 오다의 장자까지 같이 죽입니다. 같이 할복을 했다고 하죠. 할복을 했는데 오다가 죽고 오다 장자까지 동시에 죽여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 한국 사람 입장에서 아케치 미쓰히데보다 우리는 한 5배쯤 유명한 사람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머머리가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머머리 성격을 나쁘게 머머리라는 설도 있죠. 자, 여기서 이 아케치 미쓰히데보다 한 5배쯤 유명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풍신수기는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원래 있었고 그게 누구냐? 우리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 이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누굴까? 그쵸, 게임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바로 알죠. 핫도리 한조가 등장을 합니다. 핫도리 한조가 뭐냐? 핫도리 가의 당주라 그러죠. 대빵을 핫도리 한조라 그래요. 핫도리 한조라고 하는데 2대 핫도리 한조라 그러죠. 핫도리 한조가 왜 등장을 하냐면은 이때 당시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나중에 일본의 패자가 되는 에도 막부를 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근처에 있었는데 아케치 미쓰히데가 쳐들어와서 같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죽을 똥살똥 도망가는데 이 아케치 미쓰히데의 군대를 다 피해서 자기 주군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살렸다고 얘기되는 게 바로 이 한조입니다. 귀신 한조. 별명이 귀신 한조였다 그래요. 귀신 한조. 핫도리 한조. 이에야스도 이때 죽었다는 소리 있어?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야.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기 아들 할복시키거든요. 죽이라 그래서 그 풍신수기를 죽일 겸 하시바 히데요시가 죽이라 그래서 자기 아들을 거의 제물로 바쳐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기 아들이 나중에 할복을 합니다. 그때 할복을 할 때 귀신 한조한테 목을 치라 그래요. 목을 치라 그러는데 얘가 주군의 아들의 목을 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그 주군의 아들의 목을 안 쳤다라는 뭐 그런 일화도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게 핫도리 한조고 이때 등장하는 게 닌자 부대. 우리가 흔히 닌자의 대명사죠. 사무라이 쇼다운 같은 거 보면 닌자 쓰는 애들 한조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그 극한의 어려운 상황에서 주군을 살린.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일본을 제패하는 지금까지도 에도 막부 그게 지금 쭉 내려오다가 막부가 끝나면서 지금의 일본이 된 거죠. 260년인가 갔으니까 그 주군을 살린 핫도리 한조가 이때 등장을 해요. 자, 참고로 이 사람은 실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덤도 있습니다. 핫도리 한조 그러니까 핫도리 한조라 그런 건 당주니까 뭐 이름이 있어요. 여기 무슨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이때 한조가 일본 역사에 굉장히 닌자의 대명사로 등장을 하죠. 지금도 많은 소설이나 많은 영화, 많은 만화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게 혼노지의 변입니다. 자, 혼노지의 변이 있는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됐냐? 오다가 죽었어. 사실상 일본을 통일했던 오다가 죽고 아케치 미쓰히데가 여기서 세력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겠니? 하시바 히데요시와 시바타 가스히데가 놀랬죠. 돌아와야지. 도쿠가가 지금 도망가서 자기의 본진 갔다가 다시 병력 끌고 오고 얘도 돌아와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 돌아와서 아케치 미쓰히데와 뭐 타협을 할 건지 싸울 건지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주군이 죽었으니까 누가 왕이 될 건, 누가 왕? 누가 후계자가 될 건지. 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시바 히데요시가 여기서 자기 인생 최고의 결정을 하죠. 여기를 싸우고 있었는데 여기를 싸우지 말자고 화친을 맺은 다음에 진짜 번개같이 회군을 합니다. 번개같이.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위화도 회군하고 맞먹는 회군을 하죠. 이걸 무슨 회군이라 하더라? 주코쿠 회군이라 그래요. 하시바 히데요시가 몰이랑 싸우다가 화친을 맺고 모든 걸 다 내팽겨치고 전병력을 이끌고 미친 듯한 속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주코쿠 회군이라 그래요. 우리로 치면 위화도 회군하고 거의 미친 듯이 돌아와서 시바타 가스이에가 돌아오기 전에 아케치 미스히데를 죽여버립니다. 아케치 미스히데하고 싸우는 것도 큰 전투인데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아케치 미스히데를 죽여버려요. 와서 죽이고 자기가 여기서 대장 비슷하게 앉아있죠. 근데 사실은 오다 노부나가의 이런 나라? 이 다이묘 입장에서 봤을 때 2인자는 누구예요? 자기네 오다 다이묘의 2인자는 누구야? 아들 빼면. 도쿠가와는 사실은 속국이지만 거의 나라는 다르니까 시바타예요. 시바타. 얘는 금수저죠. 얘네 오다 입장에서는 금수저라고. 사실상 재상이자 넘버 2자 뭐 이 정도. 이거는 여기는 지금 나라가 다르니까. 도쿠가와는 혈맹 비슷한 거고, 여기는 자기 하인이었잖아. 하인. 흑수저. 아케치는 지금 배신을 했으니까 얘는 뭐 죽었고, 그럼 당연히 시바타 입장에서는 자기였다고. 자기. 당연히 오다의 아들이나 2남, 3남, 4남도 있으니까 걔네들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실권을 잡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시바 히데요시가 먼저 돌아오면서 주코쿠 회군으로 먼저 돌아와서 여기를 점령하고 앉았으니 속 터지죠. 장난치냐. 여기서 그래서 다 뭐예요? 뭐 기요스 뭐 회의라 그래서 오다 가신들이 다 모여서 누구를 오다의 후계자로 할 건지를 정합니다. 이 오다 아들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후계자가 되겠다 이런 소리 못하고, 얘는 손자를 밀어요. 오다 손자. 오다 이 싸움에서 죽은 오다 첫째의 손자를 밀고, 얘네는 시바타는 4남을 밉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도쿠가와는 뭐 3남을 밀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미는 애들이 달라. 근데 결국 히데요시가 자기가 미는 애를 내세우는데 성공을 하죠. 내세우는데 성공을 하고 시바타 가스이에가 미는 4남을 쳐들어가서 시바타 가스이에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어떻게 됐냐, 이게 시바타 가스이에 성인데요. 하시바 히데요시와 시바타 가스이에가 머리박치기 하고 전쟁을 한 다음에 시바타가 박살이 나서 이 성에서 자기 와이프하고 같이 할복을 합니다. 이 성 이름이 키타노쇼 성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일본 지도에 여기 성에서 시바타 가스이에가 하시바 히데요시한테 패배한 다음에 목이 잘려요. 할복을 하고 목이 잘립니다. 그러면서 시바타 가스이에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63세인데 아내가 37세였답니다. 37세. 63세 시바타 가스이에와 37세 아내가 동시에 이 성에서 키타노쇼성 후쿠이에 가면은 이거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 성에서 같이 할복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혼노지의 정변, 일본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혼노지의 정변의 결과, 아케치 미스히데가 날아가고요. 오다를 죽인 시바타 가스이에가 하시바 히데요시하고 전쟁을 해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실상 요 세 명의 싸움인데, 시바타, 하시바, 히데요시, 도쿠가와 싸움인데, 나중에 하시바 히데요시하고 싸워요. 하시바 히데요시가 쳐들어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얘는 3남인가를 밀었거든. 쳐들어와서 막 적당히 싸우다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특징이 있죠. 에이, 내가 잘못했어. I'm sorry 하면서 I'm sorry, we are friend 이렇게 쳐갖고 프렌드가 됩니다. 다시 I'm sorry, 뭐 특징 있잖아요. I'm sorry, very sorry. Okay, you are right 해갖고 같이 손잡고, 또 아까 전에 하고 오다와 도쿠가와가 맺었던 그런 군신관계 비슷한, 군신관계는 아니지만 군신관계 비슷한 걸로 맺어요. 똑같죠? 변한 건 없어. 도쿠가와 입장에서는 참습니다. 이때 둘이 박치기에서 싸웠으면 누가 이겼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뭐 별로 유리한 건 없었겠지. 별로 유리한 건 없어 보이는데 박 터지게 싸웠으면은 뭐 만만치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시바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잇습니다. 뒤를 잇고 어디 갔냐? 뒤를 잇고 보니까 어디가 남았어요? 모리. 그럼 이건 왜 멸망했으니까. 도쿠가 자기 거 됐고 여기는 조금 있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가요. 이쪽에 있는 섬은 나중에 대군으로 한 번에 밀어버립니다. 모리는 알아서 흡수됩니다. 마지막 남은 게 호조였어요. 사실은 제가 언급을 안 했지만은 다케다 신겐 우에스기 겐신 호조가 여기 3명이 사실은 이쪽의 지배자들이었거든.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호조가 마지막까지 남아요. 마지막까지 객입니다. 여기서 그냥 모리처럼 들어왔으면 되거든. 죄송합니다. 아니, are you friend? 이러면서 제가 섬길게요 이러고 들어왔으면 되는데 섬길게요 하고 들어왔으면 되는데 마지막까지 객이다가 객이면 되겠나. 지금 요건데 지금 이건데 이게 싸움이 되니? 싸움이 쳐들어오죠. 당연히 얼마 못 버티고. 이게 유명한 싸움인데 이것도 어디서 싸웠냐? 이 성에서 싸웁니다. 오다와라 성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유명해요. 이게 왜 유명하냐? 도쿄에 있거든. 도쿄 옆에. 도쿄 가는 사람들이라면 많이 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도쿄에 있기 때문에 많이 가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서 많이 볼 거예요. 여기서 끝까지 버티다가 히데요시가 이 성을 치면서 결국에는 여기서 그 목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호조가 멸망을 하는데요. 호조가 멸망을 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전쟁에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영토가 되죠. 얘네가 도쿠가와가 요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 있었잖아요. 처음엔 여기 있었던 걸 요로 살짝 이동을 해요. 요거 내 거네 이러면서 내 거네. 그래서 여기에 있던 마을 이름이 에도입니다. 에도라는 마을로 이동을 해.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본고지를 차려요. 그쵸? 나중에 여기가 에도 막부가 되죠. 여기가 뭐가 돼요 나중에? 점점 커지면서 뭐가 됩니까 이쪽이? 도쿄가 됩니다. 도쿄. 지금은 수도가 여기잖아요. 교토. 여기잖아. 근데 도쿠가와가 이때 호조를 밀면서 자기네 본거지를 이쪽으로 옮기거든. 에도 쪽으로. 여기가 이때 도쿠가와가 이동을 하면서 여기서 막부를 열어서 여기가 도쿄가 됩니다. 도쿄. 지금의 수도가 돼요. 그래서 아까 성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지금 도쿄에 있거든. 도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그리고 여기를 민 다음에 병력을 보내서 이쪽을 싹 정리합니다. 저 섬까지 지금 안 보이는 섬까지 싹 정리해서 히데요시가 드디어 일본을 통일하죠. 날라갔으니까 죽고 할복하고 얘네는 뭐 같은 편이고 다 내 거고 다 죽였어요.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해요. 자, 이게 통일을 합니다. 통일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부터는 드디어 우리나라가 등장을 하죠. 이제부터는 아직 안 끝났어요. 대망. 우리나라가. 왜냐? 뻔하잖아. 다 알잖아. 얘가 이 짓을 했거든. 여기서부터는 뭐 이 짓을 하잖아요. 이 짓을 했다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 이렇게 됐지. 이렇게 돼. 처음에 재미 좀 보다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돼서 히데요시가 죽죠. 발리죠. 우리 순신이 형님한테 오셨다가 참교육 당하고 참교육. 세상에는 천에 있더라. 안 되는 거죠. 지방에서 PC방에서 좀 뭐 스타 좀 한다고 해봐야 올라와서 프로게이머들하고 붙으면은 안 되죠. 되겠니 그거? 그래서 그냥 발립니다. 참교육 당하고 돌아간 다음에 히데요시가 사망을 해요. 자, 히데요시가 사망을 한 다음에 일본 역사에서 가장 큰 전투가 벌어집니다. 일본 역사에서 사망하죠. 여기서 히데요시가 사망하는데 무슨 전투가 벌어지냐? 왜 벌어지냐부터 얘기했구나. 히데요시가 사망하니까
누가 히데요시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게 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 히데요시 아들이 있었어. 히데요시가 죽기 전에 이에야스의 손을 꼭 잡고 부탁을 했대요. 우리 아들 좀 잘해달라. 그러니까 이에야스가 히데요시의 손을 꼭 잡고 얘기를 했답니다. 꼭 잡고 걱정하지 마세요 형, 제가 지켜드릴게요, 내가 지켜줄게 이러면서 손을 잡고 꼭 잡고 약속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죽었다 그래요. 내가 지켜줄게 진짜 그랬다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 형, 빨리 가 대신에 나 힘드니까 빨리 좀 가면 안 될까? 빨리 가면 지켜줄게 그래갖고 알았다고 빨리 가셨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빨리 가셨는데요. 자, 좋은 곳에 보내드리죠. 그래서 나중에 좋은 곳에 보내드려요. 자, 그러다니까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병력이 나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반으로 갈려요. 히데요시의 아들을 지지하는 파들과 당연히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지지하는 파가 나뉘죠. 나뉘어갖고 이게 소위 말해서 일본에서는 천하를 전 건투, 천하 전투라 그러죠. 천하라고 해봐야 일본을 건 전투죠. 우리 입장에서는 천하를 건 전투라고 불리는 뭐 세키가하라 전투 17만 명에서 20만 명이 참여를 했다 그래요. 일본 역사상 거의 가장 큰 전투 중에 하나인 세키가하라 전투가 펼쳐집니다. 일본 전체가 이렇게 빨간색과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미는 빨간색과 그 히데요시의 가신들을 미는 파란색과 나눠서 싸웁니다. 엄청나게 큰 전투예요. 엄청나게 큰 전투. 대군 대 대군이 싸웠는데 당연히 파란색이 개 박살이 납니다. 이건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왜 싸움이 안 되냐? 빨간색은 너무 확실해. 생각해봐. 여기는 인센티브가 너무 확실해. 이기면 보스가 있잖아. 보스가 나눠주겠지. 인센티브가. 보스가 있어. 중심 타워가 있어. 여기는 지금 중심 타워가 히데요시가 사망했잖아. 누군지도 좀 애매해. 있긴 있는데 히데요시의 가신이잖아. 네가 뭔데? 서로 내가 될 수 있을까? 서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갈려있다고. 갈려. 파란색이 숫자가 많고 뭐가 많고 해봐. 이거 갈려있다고. 그러니까 안 되지. 컨트롤 타워가 없는데. 박살납니다. 박살. 싸우면 안 돼. 싸움. 숫자는 뭐 많고 뭐 어쩌고 뭐 양쪽 치고 뭐 하고 했는데 그냥 발려요. 그냥. 그래서 파란색이 그냥 날아가면서 이 전투를 뭐 사실상 지휘했던 뭐 애들 같은 경우에 지금 고니시, 유키나가 뭐 요시히로 뭐 이런 애들 있죠. 목이 날아가고요. 여기서 이에야스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기면서 사실상 에도 막부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 전투 세키가하라 전투로 앞으로 260년이라 그러죠. 260년을 갈 에도 막부가 이때부터 사실 열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열린 다음에 그러면은 히데요시의 아들들이 다 죽었냐? 다 죽었냐? 안 죽었어요. 엄연히 여기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내가 히데요시의 아들들을 죽여서 천하를 일본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싸운 게 아니야. 그렇게 히데요시 아들 중에 나는 뭐 누구를 지지하겠다. 근데 니들은 누구를 지지한다. 나도 히데요시를 지지한다. 다 히데요시의 걔네들을 민다. 히데요시의 뜻을 뭐 유지하겠다. 전부 다 이걸 얘기하고 지금 앞에 내세우고 싸운 거기 때문에 내가 히데요시의 정통이다. 내가 그분을 잘 모시겠다. 내가 잘 모시겠다. 이걸로 지금 싸우는 거거든. 다 히데요시의 아들을 잘 모시겠대. 뭐 그러면서 누가 모시냐 이걸로 사실상 싸우는 거기 때문에 명분을 그걸로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거 빨간색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긴 다음에도 히데요시 아들은 살아있지. 살아있었어요. 자, 그래서 살아있었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히데요시 가문의 이제 멸망을 부르는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호코지 종명 사건이라는 사건인데요. 교과서에 나오죠. 호코지라는데 범종이 있었답니다.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글이 써있는데 이게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렇게 쓰여있었어요. 군신은 풍락이고 국가는 안강이다 이렇게 쓰여있었어. 이게 좋은 말이죠. 군신이 뭐 즐겁게 뭐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거고 국가는 안락하고 강하게 된다. 뭐 이렇게 글이 써있었답니다. 이 종에 이런 종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이걸 보면서 걔네 그
자기들 모사들하고 뭐라고 이제 트집을 잡냐. 하시바 히데요시 도쿠가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름이 뭐예요? 한글 이름이 한문 이름이 풍신수길이죠. 무게가 풍신이지 신풍이지만 거꾸로 써놨죠. 풍신이 국가가 안강이단데 덕천가강이거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한문 이름은 덕천가강이에요. 다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풍신수길은 붙여놓고 덕천가강은 반을 나눠놨잖아. 잘랐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들이 잘 돼서 덕천가강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반으로 작사를 내겠다라고 니들이 한 거 아니냐? 대역죄다. 대역죄다. 이런 대역 죄인을 만나 덕천가강을 나눠? 그쵸? 지들은 붙여놓고 이런 대역 죄인을 만나고 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가 머물던 오사카성을 쳐들어갑니다. 대역죄 이게 호쿠지 종명 사건이 이런 대역 죄인을 만나 해서 전 병력을 들고 쳐들어가요. 어디에 쳐들어가? 당연히 여기 쳐들어가죠. 마지막까지 버티던 우리 히데요시 아드님은 결국에 무기를 버리면은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런 거에 혹해서 뭐 굉장히 오래 버텼다 그러죠. 결국에 버티다가 나온 다음에 죽죠. 여기서 대역죄를 저지른 다음에 여기서 할복을 당합니다. 목이 날아가죠. 목이 날아가서 히데요시 가문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 드디어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가강의 에도 막부가 일본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에도 막부에 지금까지도 있었어요. 원래 쭉 있었던 다른 막부 무슨 막부더라? 그 막부의 시대가 끝나고 에도 막부가 열립니다. 그 도쿄에서 머물던 막부를 아까 말씀드린 에도로 옮기면서 동경이 지금 일본의 수도가 되고 나중에 개항을 하기 전까지 막부의 시대가 나중에 그 개항을 해서 덴노한테 권력을 되돌려주죠. 사건이 벌어지죠. 나중에 그 뭐 미국이 와서 뭐 문 열라 그럴 때 나중에 막부가 갖고 있던 권력을 덴노 그때 천황한테 일왕한테 되돌려주자. 그게 나중에 메이지 유신으로 펼쳐지죠. 그러면서 일본이 막부의 시대가 끝나죠. 웃긴 거는 그 덴노 일왕의 시대는 안 끝나죠. 민주주의가 오긴 한데 왕의 시대는 안 끝나고 막부의 시대가 막을 테죠. 여기까지가 대망의 내용인데요. 굉장히 많이 축소했어요. 굉장히 많이. 건너뛰고 온갖 걸 다 건너뛰고 온갖 걸 한 방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다라고 야 난 다 읽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읽었다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름으로써 일본이 어떻게 됐냐면은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랬던 일본이 전국시대가 결국에는 오다가 갔다가 다 먹을 뻔하다가 죽고 하시바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 전체를 먹게 됩니다. 너무 많은 야 그거 어떻게 다 얘기해. 너무 많은 거를 이게 전반적인 스토리예요. 많은 내용은 여기 겐신과 다케다 신겐의 싸움 호조 우지야스와의 삼국 동맹 모리와 이쪽 모토치가 이쪽에 아사히가 가운데서 교토를 중심으로 쇼군과의 내용 오다 노부나가와 이마가와가 싸우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힘을 합쳐서 교토에 진출해서 싸우는 내용 얘네들이 양쪽에 오다 포위망을 돌파하면서 결국에는 다케다 신겐과 우에스게 겐신을 이기고 왼쪽으로는 모리까지 하면서 일본을 통일할 뻔하다가 혼노지에 변해서 쪽은 뭔가요? 자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혼노지의 변으로 일본이 한번 뒤집힌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때 당시에 나오는 스토리가 거의 일본의 제가 보기에는 주요 메이저 컨텐츠의 70%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70% 정도. 일본 문화에 지금 거의 만화, 영화, 뭐 게임 뭐 등등의 70%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런 만화는 뭐 당연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애들 다 이때 나오잖아요. 어디 갔냐?
닌자, 그 다음에 제가 안 보여드렸지만 가부키, 일본의 주도, 또 요런 식의 회의하는 모습, 그리고 거모라고 얘기를 하죠. 미야모토 무사시 같은 이런 유명 검객들이 드디어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전설 같은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유명했던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 이게 히데요시의 본거지라고 불렸던 히메지 성입니다. 이게 어디 있는 성이냐면은 여기 있는 성이에요. 히데요시가 이쪽이었거든요. 여기가 미쓰이되고 저쪽이 시바타죠. 시바타 성은 아까 보여드렸죠. 저 위에 있던 거. 여기에 있는 성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참고로 다시 만든 겁니다. 다시 만든 거. 이거 옛날 모습 그대로가 생각하면 아니에요. 이거 다시 만들었어요. 이거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의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현대의 기술. 요 겉에 하얀 것도 다 칠한 겁니다. 칠한 거. 원래 하얗다고는 했는데 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칠했어요. 칠했기 때문에 이용선님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축하드려요. 참치김밥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요게 일본의 히데요시의 성이었던 히메지 성이고, 이때 일본의 유명한 성들이 다 그 나중에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갓도 기요마사라고 나중에 임진왜란 할 때 나오는 아저씨의 또 성입니다. 요런 성들. 아까 보여드렸던 호조가 멸망했던 그 오다와라 성, 도쿄에 있죠. 호조가 멸망했던 그 오다와라 성이고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시바타 가스이에가 하시바 히데요시하고 싸우다가 목이 잘렸던 키타노쇼 성이라고 위에 있는 성들입니다. 요런 이제 그 가장 유명한 성이 어디 갔냐? 마지막에 히데요시 가문이 멸족을 하는 오사카 성입니다. 이거 혼노지, 홍간지 애들이 있다가 태우고 그 히데요시 가문이 마지막 그 종으로 말도 안 되는 거기 누명을 씌워서 죽은 오사카 성이 요겁니다. 밤에 보면은 요겁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아, 진짜 12시에 끝났다. 야, 힘들었다 진짜. 엄청나게 건너뛰었어요. 엄청나게 이걸 보고 진짜 내가 이걸 다 읽었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어디 갔냐 이거. 어디 갔냐 이거. 이거 다 읽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참고로 양이 어마무지하거든요. 이거 양이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이거 절대 다 읽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걸 하고 이제 신장의 야망을 하면은 이벤트들이 중간중간 발생을 하고 보물들이 등장을 해요. 무슨 이상한 쟁반 같은 거 등장하고 술병이 등장하고 검이 등장하는데 왜 이게 무슨 보물이구나를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신장의 야망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책 대망. 아무도 안 읽는 책 대망입니다. 대망을 아이고 힘들어. 신장의 야망 재밌게 하세요. 저는 천상기를 재밌게 했는데. 자, 좋은 밤 되세요. 안녕.